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무시무시한데요. 완전 무시무시해요. 야, 이거 진짜 끝이 안 보이는 하락이 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주식을 팔아야만 될 것 같고,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고점에 사신 분들 진짜 마음고생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면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지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지수를 보면서 첫 번째 지수를 보고 생각에 조금 더 빠지고 잘하면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이 회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지수를 딱 본 순간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해운 운송 쪽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달인가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해운 운송 쪽 좀 빠질 수도 있다. 조금 조심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금리가 제로금리였단 말이에요. 제로금리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보통은 자기 돈으로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물건을 샀는데 이자가 없네? 그런데 문제는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네? 인플레이션으로? 이자도 없는데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이자도 굉장히 낮은데 물건을 사놓으면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럼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뭐 정부나 전부 뭘 하고 있었냐면 사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재기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미국에서 사재기 그만해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물건을 팔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금리도 올라가. 금리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 있는 거를 쓸 것이다. 그렇다면 해운 쪽에서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이다. 주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운 쪽에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아마 주가가 확 빠졌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이제 잘 빠져나오신 분은 잘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빠질 거냐? 이 해운업 쪽이 언제까지 빠질 거냐? 반등이 나올 때가 언젠가? 왜냐하면 쓰고 있는 물건을 창고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소진이 될 거고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기 시작하면 다시 주문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축을 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시 주문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해상 운임 쪽에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게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야, 이거 무조건 내려가는 거냐? 라는 질문에 저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축했다가 물량이 쭉 줄어들면 어떻게 돼? 다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축된 양이 언제 줄어들고 다시 언제 주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상 쪽 관련된 운임이 다시 조정받을 수 있고 이 주식도 어쩌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부터 해야 돼요. 이거 최근 뉴스인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9개월 새 44% 추락했다. HMM, 펜오션, 실적 잔치는 끝났다. 와, 뉴스 보세요. 끝났답니다. 다 나쁜 X입니다. 이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안 끝나서 뭐 어떡하시겠어요. 참 자극적인 제목들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나오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주주들 이 뉴스 보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하락을 저도 예측했었고, 그리고 언제 반등 나올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수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SCFI고요. SCFI.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상 운임 관련된 지수예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요. 이거는 전체 컨테이너 가격의 평균치를 만들어 놓은 지수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 지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이 뭐였냐면, 일단은 이게 40 몇 프로 빠졌다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 많이 빠지긴 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고민이 됐어요. 야,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예, 다시 올라간다? 아니면 쭉 떨어진다. 이건데, 만약에 이 기사의 내용이 정답이라면, 끝났다 이 얘기라면, 이 밑으로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 기사는. 예. 그런데, 저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 더가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봤지만 제가 이게 보이더라고. 잘하면 여기까지만 딱 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차트로 보기에는 진짜 중앙에 딱 걸쳐 있는 차트라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리고 하나 더 보였던 게 조금 더 빠지고 다시 올라갈 거냐,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어떤 게 맞냐? 저 기사가 맞다면 밑으로 간다고 기사를 쓰신 거예요, 저분. 예, 이렇게 간다고. 예, 실적 잔치 끝났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요, 사실은. 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표 하나를 더 가져와 봤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드라이잖아요, 드라이. 예, 드라이란 얘기는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뭐 석탄, 철광, 뭐 곡물, 이런 거 관련된 운임, 예, 요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어쨌든, 예, 어쨌든 문제는 이 페노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메인이거든요, 사실. 이 드라이 쪽이. 예, 드라이 쪽이 메인이고, 최근에 이제 LNG도 추가하고 원유선도 추가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 회사의 주 사업은 드라이 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인덱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BDI, 예, 이게 더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위에서는 SCFI에서는 이게 경우의 수가 3개였잖아요. 이게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쭉 빠지느냐, 이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느냐, 이 3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 있는 BDI를 보는 순간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 노란색 박스권이거든요. 예,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안에서 계속 놀고 있죠. 살짝 올라갔다가, 예, 다시 들어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엄청 올라갔다가, 예, 이런 날이 오면 이 회사 주주님들은 부자가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들어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들어왔다가 살짝 나갔다가. 그렇다면 이 회사 이 회사가 아니고 이 BDI라는 지수의 평균 가격은 뭐라고 정의하는 게 맞냐면, 노란색 박스권 안에 있는 게 평균 가격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주 오랫동안 평균 가격이었던 거예요. 좋을 때 이렇게 살짝 나오고, 정말 행복할 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란색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최근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노란색 박스권을 살짝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예,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니까 추가 하락이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네? 내려가더라도 이거 위에 있는 얘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주 사업이 BDI잖아, 얘네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 지표를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뉴스, 큰일 났다? 왜 이런 뉴스였고요. 예, 그 다음에 SCFI를 봤을 때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BDI를 봤을 때는, 저점 찍고 올라가나? 일단 하락이 거의 끝나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수는 BDI가 맞아요, 위에서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하면 저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예, 물론 그 시장에서 반영되는 시점하고 좀 시차 차이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SCFI를 가지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그렇다면 요거의 가능성이 요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이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더라고, 이제 제가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페노션 차트를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예, 제가 분석한 거고, 위의 내용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차트만 분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엔 제가 어떤 그 회사도 막 알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다 알고 나서 차트를 분석해서 차트에다 맞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차트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차트만 가지고 해야 객관적으로 제가 선입견이나 뭐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넣지 않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정말 객관적인 제가 아는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위의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차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거 별개로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에서 내가 봤던 거는 뭐였냐면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져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위의 내용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을 했는데 차트 분석에 노란색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거 일봉이거든요. 예,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주식의 평균 가격이 4230에서 5335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는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던 거예요. 예,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차트로 갈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위에 있는 BDI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이게 1번. 그러니까 4830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1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조금 더 빠지고 왜냐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밑에 하단이거든요. 4230 조금 많이 빠지긴 하는데 4230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요렇게 봐지는 거예요. 위에 거랑 맞춰서 봤을 때. 지금 그렇다면 이 주식을 투자 중에 있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가장 좋은 1번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5740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5740이 넘어갈지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5740까지 보자고요. 예, 고점을 5740까지 보고 1번 시나리오는 현재 가격에서 조금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5335를 넘어서 5740까지 가는 요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시차에 있어서 반영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 조금 더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공매도가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공매도가 붙어서 생각보다 많이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10% 빠질 거 20%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쑥 밀려 내려오면 423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5335 깨고 5740 여기서 이제 일단 고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4230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가격은 3600이에요. 359인데 360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단기로 이익 실현할 가격은 5740.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정리할게요. 자, 위에서 본 내용하고 차트 가지고 같이 맞춰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빼고 나오든지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밀려 내려와서 좀 많이 빼고 올라가든지 그랬을 경우에 1번으로 가면은 이렇게 반등 나와서 쭉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4230에서 1차 매수, 3600에서 2차 매수. 아마 4230에서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 매수할 준비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도 4230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3600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이 두 개를 고민하셔야 돼요. 너 빠진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추가 매수를 하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가격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예, 지금 뉴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저는 좀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예, 위에 내용을 보니까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차트 모양도 그래요. 아직은 이제 뭐가 안 된 거냐면 저점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건데, 이게 저점이 조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냐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느냐, 이 두 개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4230까지 빼고 갈 거냐, 공매도가 쭉 밀어낼 거냐,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렇게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단기 고점은 5740이다. 5740을 넘어가서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일단 5740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가야 여기 고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분 좋은 지표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 BDI. 예, 살짝 반등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막 주가 떨어져서 우울할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행복한 꿈을 또 꾸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절도 있었고, 이것도 이제 장기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분 안 좋을 때 요거 보시면서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BDI는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분석, 펜오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고 우려할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제가 가격은 알려드렸거든요.
중요한 가격대 알려드렸으니까 이 가격대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하다 그럴 때 이제 BDI 이거 보시면서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되는 날이 오면은 어마무시무시한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